오늘 아침에 신문의 제목을 보면 월급이 14만 원인데 한 과목에 36만 원 하는 온라인 강좌를 아마 군인들이 듣는 모양입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엄마 보고 돈 보내달라 이러는데요. 군이 대학생들이 군에 가게 되면 뭐 요즘은 대부분 다 대학생이니까요. 그냥 놀고 보내는 그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군 내부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12학점까지 허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난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왕 군에 갔는데, 군에 가면 또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놀 때도 많습니다. 그 노는 시간에 대부분 그냥 뭐 체육대회나 하고 뭐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학점을 추가해서 좀 듣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는 학생들이 뭐 10,000명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너무 비싼다는 거예요. 중앙대는 27만원, 서울 정화예술대학은 36만원, 사립대는 뭐 한신대는 6만원부터 36만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국립대는 6에서 9만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자신의 대학까지도 포함해서 지켜주려고 군대로 간 자기 대학 학생들에게 이렇게 높은 온라인 수강료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장사해 먹을 때가 따로 있지요. 뭐 대학 입시 때 한마디로 원서 팔아서 장사해 먹는 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 자기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간 학생이 이 전방을 지키면 그 자기 대학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지켜주는 사람들한테 대학이 이렇게 비싼 온라인 수강료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10,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요. 국방부도 그랬습니다. 이 온라인 수강료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군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할 때 그 인터넷도 사용료도 따로 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뭐 PX에서 물건 팔아서 뭐 하는 부분 중에 1인당 한 돈 10,000원씩 해서 수강료 좀 내주고요. 학교는 한 10,000원 정도로 수강료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라는 참 착한 학생 군인들이네요. 군에 가면 몸이 피곤하니까 시간만 나면 쉬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한테 학교와 군이 서로 잘 타협해서 공짜로 좀 강의 듣게 해줍시다. 예를 들어서 이 병사들이 집에 엄마 돈 보내달라는 게 20-30살 먹은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월급 14만원 받아서요, 필요한 데 쓰고 온라인 강의료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럼 없는 집 자식은 온라인 강의도 못하는 겁니까? 이건 좀 고칩시다. 한국에 병원이나 식당 이런 데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이 식당 같은 경우 20%다. 그래서 뭐 이 예약 받는 좋은 식당들은 실컷 차려놓으면 사람이 안 와가. 한마디로 뭐 14팀을 예약 받았는데 6팀이 안 나타난다.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건 노쇼라고 합니다. 쇼 보여주다. 안 나온다는 노쇼. 그래서 예약 문화가 세계 꼴찌다. 펑크가 선진국의 4배다. 이래서 지금 이 허수 예약이 많아서 아예 그냥 예약을 취소해버린 사람 안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전화기 꺼버린답니다. 그래서 하루 식재료비를 7-80만원 날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멀은 게요. 한마디로 전화로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에 멀지 않게, 아깝지 않게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주는, 통보해주는 것도 매너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시점에는 예약을 하면 일정 정도로 위약금을 정하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번호를 가지고 예약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식당들 입장이었습니다만 식당들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뭐 어떤 식당은 아예 예약 안 받습니다 하는 식당이 대부분 아닙니까? 좀 장사 잘 되는 식당은요, 우리는 예약 안 받습니다 하고 다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더 장사 잘 되는 식당은 뭐 미리 선불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선불 내고 밥 먹으려면 기분 되게 나쁜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약에 대한 한마디로 펑크 내는 것들도 이 펑크 낸 사람이 일정한 부담을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고요. 식당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식당들은 예약을 안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떤 식당이든 손님들에게 선불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식당들은 그 문제도 좀 시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요즘 뭐 캣맘 백돌 해가지고 야단인데요. 아니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돌 던져서 죽겠다.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옛날에 터키 이스탄불 가서 봤는데 이면 도로에 가운데 움푹 파인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고양이 새끼를 옮기지 않고 거기에다 먹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편할 거니까. 그렇고 우리가 저 동물을 돌보는 것이 사람으로서 책무다 생각합니다. 자, 이 캣맘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즘 심화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저런 걸 떠나가지고요, 사람이 그래도 동물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길거리 고양이가 다니면 뭐 울기도 하고, 솔직히 뭐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뭐 해치기도 하고 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대신에 쥐도 잡아먹고 해충도 없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람에게 물거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조금은 야생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키우다 보면 굉장히 개만큼 귀여운 동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이렇게 적대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엿먹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있고, 고양이를 발로 새끼 고양이를 걷어차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한마디로 자신이 찌질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가장 약자층인 동물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잘못된 일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도요, 그 부분을 마치 이념이나 사회운동처럼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양이를 아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캣맘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고양이 먹이 주는 통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마치 이 문제를 다문화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가 갈등이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가 스스로 진보라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진보가 멋져 보여서 진보 하는데 그 사람들 의식 세계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뭔지도 모르면서 흉내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데요. 근데 20대의 가장 큰 변화는 보수화됐다, 뭐 20대가 이러는데 뭐 그까지는 조금 저도 무리라고 보고, 대신 탈민족주의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6, 486들로 이루어진 새정년 국회의원들이요, 뭐 북한과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통일 또 무슨 민족 한민족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20, 30대에게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직장, 소득, 삶 이런 부분에서 편안함이 보장이 되면 이 사상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년이 정치의식을 너무 이념 가치적 이런 데 두어가지고 마치 민족주의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들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의 어떤 변화하는 세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 30대면 옛날에는 어른이라고 봤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인문학적 지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진보라고 해야 존중을 받는 줄 알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진보가 아니죠. 보수에 가깝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3분의 1은요,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간 벌어서 들인 수익이 은행의 이자,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는 그런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좀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회사가 계속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부의 지원으로 억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장사가 600개라 그러면 200개는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좀비 기업을 내년 총선 후에 퇴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문 닫아야 될 회사는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일찍 문을 닫게 해야죠. 자, 총선 때 표 얻고 난 뒤에 총선 끝나면 퇴출시키겠다. 그 사이에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지금도 빌려주는 돈들이 있고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 다 누가 뒷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선거하고 관련 없이 법대로, 그 다음에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좀비가 사람 되기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에어 인천이라는 화물 전용 신성 항공사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까우니까 인천에, 중국과 인천 간의 화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항공사. 이 중국 노선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큰 회사들이요, 세상에 영원한 독점은 없습니다. 뭐 중국하고의 항공 노선이 이 두 회사건 전선인 겁니까? 처음에는 한 회사만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또 싸웠습니다. 그래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는데, 요즘은 중국 시장을 갈라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이 제일 짭짤하다 그래요. 왜? 거리는 가깝고 비용은 국제요금이니까 그런 게 제일 짭짤한 겁니다. 근데 그 짭짤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싸움 하지 말고요,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투가면 시장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경제는 말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입니다.